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단 하나하나가 몸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것들 중에서도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치솟게 하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과 그 대안이 되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혈관을 살리는 특별한 식재료와 잘못된 건강 상식까지 바로 잡아 드릴 테니 함께 들어보시고 평소 식단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자주 섭취하게 되는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국물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곰탕처럼 익숙한 국물 요리는 짭짤한 맛 덕분에 입맛을 당기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짠맛에 숨어 있는 나트륨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양의 소금이 들어간 국물은 신장을 지치게 하고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리며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 균형을 깨트리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일 같이 짠 국물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건강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소금보다는 마늘이나 생강, 다시마, 육수 등으로 조절해 보세요. 김치도 그냥 드시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내어 짠맛을 줄이는 것이 좋고 장조림이나 젓갈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흰쌀밥과 흰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수십 개에 해당할 정도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식품입니다. 떡, 국수, 흰빵도 마찬가지로 몸속에 들어가면 단맛이 없어도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특히 췌장이 약해지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드는 나이에는 이처럼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이 당뇨를 유발하고 말초 신경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쌀 대신 귀리, 보리, 현미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국수나 떡, 빵은 가능하면 주 12회로 제한하고 그 대신 삶은 고구마나 찐 단호박처럼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식품으로 간식을 바꿔보세요. 흰 밀가루 대신 메밀이나 통밀, 곤약면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진 고기와 튀긴 음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삼겹살이나 튀김, 돈가스 같은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중성지방까지 늘려줍니다. 특히 고온에서 튀겨낸 음식은 발암물질의 생성 가능성도 커지므로 자주 드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은 물론 췌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백질을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삼겹살보다는 두부나 닭 가슴살, 연어나 고등어처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거나 찜, 구이, 삶기 등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를 사용할 때도 양을 줄이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비교적 건강한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식사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라면, 즉석밥, 통조림, 냉동식품 등은 바쁜 일상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지만 건강에는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는 나트륨, 방부제, 색소,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이 함께 들어있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 이런 음식에 쉽게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건강한 식사를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지만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삶은 달걀, 나물, 김, 삶은 감자처럼 준비하기 쉬운 음식들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한 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라면이 당길 때는 된장국이나 미역국, 두부찌개처럼 집에서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는 국물 요리로 대체해 보세요. 냉동밥보다는 잡곡밥을 미리 지어 소분하여 냉동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분입니다. 설탕은 물론 달콤한 음료나 디저트에도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믹스커피, 플레인 요거트, 과일 주스, 바나나, 떡처럼 단맛이 강하지 않은 음식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을 공격하고 말초 혈관의 손상이나 신장, 심장, 눈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믹스 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를 살짝 더해 마시고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여 견과류를 살짝 곁들여 드세요. 디저트는 삶은 고구마나 찐 단호박,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떡을 대신하여 삶은 감자나 통밀 토스트로 간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시판 제품보다는 직접 식초와 들기름을 섞어 간단히 만들어 드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해야 할 음식이 많은 시대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5가지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매일 밥을 지을 때 조금씩만 활용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폭넓게 관리하는 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까만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한몫합니다. 잡곡밥을 지을 때 검은 콩 한두 숟가락만 함께 넣어도 색감과 맛이 좋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이처럼 매일 소량씩 섭취하는 습관이 혈압 조절과 공복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리입니다. 기리는 식이섬유 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기리는 콜레스테롤 청소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식재료이며 쌀과 3대 1의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구수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처음엔 양을 적게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 지방산,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까지 동시에 조절해주는 들깨는 하루 한 숟가락 정도씩 밥에 넣어 섭취하거나 나물 요리에 고소하게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들깨는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 들깨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벗겨내지 않은 통곡물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흰쌀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현미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부터 현미만 먹기보다 흰쌀과 반반 섞어서 압력솥에 부드럽게 지어 먹는 것이 입맛에도 잘 맞고 소화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재료는 뽕잎입니다. 뽕잎은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탁월한 약용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뽕잎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장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말린 뽕잎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으면 향도 은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많은 양을 넣기보다는 한 줌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입맛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평소 식단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과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서도 실제로는 해가 될 수 있는 오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고 계시지만 실제 건강에 좋지 않은 5가지 잘못된 상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전통 소금이 정제염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함량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일염이나 죽염은 특유의 강한 맛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짜게 느껴질 수 있어 사용량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정제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소금의 종류보다는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과일마다 당 지수가 다르고 어떤 과일은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도, 감, 바나나, 건무화과 같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과일은 한 끼 식사처럼 먹기보다는 간식처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고 과일 주스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주스는 과일의 섬유질을 제거하고 당분만 남기기 때문에 혈당에 더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떡과 빵에 대한 비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은 전통식품이니 빵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떡도 흰쌀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뿐 아니라 조청이나 꿀, 설탕 등을 곁들여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당지수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떡이나 빵 대신 삶은 고구마, 찐 단호박, 통곡물 비스킷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시중 제품 중에는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많고 여기에 바나나, 꿀, 시리얼, 그래놀라 등을 추가하면 그만큼 당분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하게 요거트를 드시려면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아몬드나 호두처럼 견과류를 조금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저지방이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자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지방 제품 중에도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많고 시럽이 들어간 커피나 연유가 섞인 음료는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우유도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당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로 대체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강 상식은 생각보다 많고 그로 인해 오히려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음식 조절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 위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물을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먹으며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손수 만든 자연식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설탕이나 당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활 습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나트륨을 조절하는 일은 단순히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자체를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마나 표고버섯 같은 천연 재료로 육수를 내면 깊은 맛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고 간장이나 된장 역시 적은 양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익히면 부담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가족 모두의 입맛을 바꾸는 계기가 되며 어릴 때부터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는 것은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당뇨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피로, 염증 반응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흰쌀이나 흰 밀가루 대신 현미, 기립, 보리 같은 곡물은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처음에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압력솥을 활용하거나 찬물에 오래 불린 뒤 지으면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대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진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고 특히 외식이나 회식 자리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튀긴 음식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변형된 지방산이 생겨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빈도를 줄이는 것이 첫걸음이며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먹는 습관은 몸의 기름기를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외식이나 포장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 나트륨이나 당분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무심코 먹었던 것들 속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선택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식사 이외의 시간에 즐기는 간식과 음료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달한 음료 한 잔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속 염증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배가 출출할 땐 단호박이나 삶은 고구마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맛이 당긴다고 해서 빵이나 떡을 찾는 습관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를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바쁘다고 인스턴트에 손이 가고 피곤하다고 가공식품에 의지하게 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몸은 더 피곤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생활의 활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아주 간단한 밥과 국, 나물 반찬 한두 가지로도 충분히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영양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밥상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도 변하고 예전처럼 양도 못 먹고 소화도 잘 되지 않지만 그만큼 더 정제되고 섬세한 식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입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속과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알고 매 끼마다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잡곡밥에 김이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고 국물은 되도록 줄이는 식사를 기본으로 해보세요. 간식도 포만감 있는 고구마나 땅콩 몇 알, 바나나 반 개처럼 자연스러운 식재료로 바꾸고 음료는 탄산이나 당이 들어간 것 대신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차로 대체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피로도 줄어듭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끼니마다 꼭 하나씩은 혈관을 돕는 식재료를 포함해 보세요. 아침에는 귀리밥, 점심에는 들깨나물, 저녁에는 검은 콩을 곁들인 찜 요리처럼 한두 가지씩만 더해도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려면 음식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며칠만 먹고 말아버리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로 지금 당장 대단한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매일의 식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 몸은 그 변화를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음식을 통한 건강관리는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서서히 쌓여가는 회복력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식단은 단순한 열량 공급을 넘어 혈관, 심장, 신장, 간, 눈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음식의 양보다 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도 쉬운 인스턴트 식품들은 편리하지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보다는 자극적인 맛과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자연에서 온 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그릇을 끓이기보다 된장국을 끓여보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가공 도시락 대신 직접 삶은 감자나 계란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식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한 끼라도 자연식으로 바꾸면 몸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후 피로가 줄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입맛은 원래 이래서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입맛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짠맛, 단맛, 기름진 맛에 익숙해져 있던 혀는 새로운 음식에 처음엔 반응이 덜할 수 있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만 지나도 점점 자연의 맛에 익숙해지고 전보다 더 섬세하게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건강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생활 전환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한 끼의 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반찬이 있어도 밥이 좋지 않으면 혈당이 금세 올라가고 포만감은 금세 사라지며 영양 균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흰쌀밥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미, 기리, 보리, 검정콩, 뽕잎 등 다양한 곡물을 섞어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소화가 걱정되더라도 물을 넉넉히 넣고 충분히 불린 뒤 천천히 익히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만든 잡곡밥은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식사 하나만으로도 꽤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반찬도 과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간단한 나물이나 된장국, 김만 있어도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잡곡밥은 인슐린의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밥을 지을 때 들깨가루 한 숟가락, 말린 뽕잎 한 줌 혹은 기리를 조금 더해보는 식으로 습관을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당화, 혈색소나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번에 큰 효과를 보려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밥 한 공기라도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맛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좋은 식재료는 본래의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한 양념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들기름의 고소함, 뽕잎의 은은한 풀향, 검은 콩의 고운 단맛 같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건강식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식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식탁 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제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지나치게 먹거나 조리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도 너무 많이 생으로 먹으면 위를 자극하고 유산균이 좋다며 요거트를 하루에 몇 개씩 드시는 것도 당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고를 때는 항상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고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조절해야 음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늦은 밤에 과식하거나 식사 후 곧장 누워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위장 건강을 해치고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천천히 걷는 습관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바른 식습관은 좋은 음식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가까지도 함께 포함됩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만이라도 더 건강하게 바꿔보겠다는 다짐, 그것이 오랜 시간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은 평범한 식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식사가 반복되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음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먹는 식사가 결국 우리 혈관을 만들고 장기를 보호하며 면역력을 유지시키고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 한 끼가 모두 치료이자 예방이며 건강을 가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미 혈관 속에서는 작은 염증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은 대부분 혈관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들 질환은 아무 증상 없이 수년간 진행되다가 한순간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지키는 일은 식단에서 시작되고 그 실천은 오직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있게 하루를 보내고 무기력함을 덜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음식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천천히 소화되는 곡물을 먹고 포화지방보다 식물성 지방을 선택하며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보다 자연식 재료를 가까이 하는 습관이 결국 뇌 기능과 신경계 건강까지도 지켜줍니다.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바쁜 아침이라도 흰 식빵이나 시리얼 대신 삶은 계란과 현미 주먹밥 혹은 오트밀 한 그릇에 견과류를 넣어 먹는 식단으로 바꾸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오전 시간 내내 집중력도 유지됩니다. 아침에 단 음료나 믹스 커피를 마시는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블랙커피에 우유를 약간 넣은 음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국물의 간을 조절하고 찌개보다는 나물 반찬과 된장국처럼 심심한 듯 하지만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줄이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반찬은 매일 먹기보다 특별한 날 소량만 곁들이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단은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혀가 새로운 맛을 찾게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 본래 식재료의 향과 감칠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식품이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리, 보리, 현미, 검정콩, 뽕잎 같은 곡물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번갈아가며 사용하거나 섞어 지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재료를 더하면 식사 자체가 건강을 위한 조제식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고기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두부, 콩, 달걀, 생선 같은 다양한 식재료에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 대신 연어나 고등어처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생선을 선택하고 가능한 한 굽기보다는 찌거나 조리는 방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음식의 간은 간장이나 된장보다 된장 속 재료나 다시마, 표고버섯 육수 등으로 맛을 내보세요.
자연의 감칠맛에 익숙해지면 화학조미료의 자극적인 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번 정제된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지면 자연식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입맛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음식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식단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관은 몸 전체의 영양을 나르는 통로이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피로하고 둔해지고 결국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몸은 더 가볍고 정신은 더 맑아지고 매일의 활동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을 줄이는 대신 가공된 제품을 쉽게 선택하는 순간 건강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조금의 수고로 식단을 다르게 꾸리고 맛에 대한 기준을 바꿔나간다면 그 수고는 그대로 내 몸을 지키는 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식사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이고 가장 오래가는 치료입니다. 식생활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식재료 몇 가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건강 쪽으로 돌리는 것이고 나의 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줄 수 있어도 밥상 위의 선택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 하며 그 선택이 내 몸을 치유하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늦게 도착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잘못된 식습관이 축적된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식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맛보다는 기능, 자극보다는 안정,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식단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기관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지고 신장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며 간에서의 대사 작용도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리법이 단순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식사가 몸에 맞습니다. 재료를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기름을 줄이며 양념보다는 재료의 향과 식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후의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식사 도중에는 너무 급하게 먹지 않도록 시간을 들여 천천히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편안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끼 한 끼의 식사가 마음가짐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의식이 되고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오가는 시간이 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혼자 먹더라도 허투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밥, 정성스러운 반찬 하나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건강식을 시작하려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극단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음식을 바꾸고 좋아하던 것들을 전부 끊어버리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던 믹스커피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밥 지을 때 길이 한 숟가락만 섞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어느새 전보다 더 나은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품을 고를 때 안전한가? 라는 질문과 함께 지속 가능한가? 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거나 조리하기 복잡한 재료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평범하지만 구하기 쉽고 매일 먹어도 부담 없는 재료들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 귀리, 두부, 검은콩, 들깨, 미역, 김, 뽕잎처럼 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익숙한 재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재료를 익숙하게 만들어두면 식사 준비가 훨씬 쉬워지고 간편식에 손이 덜 가게 됩니다. 집에 항상 삶은 계란이나 찐 고구마, 데친 나물 몇 가지, 잡곡밥을 소분해서 얼려둔 상태라면 어느 순간 배가 고파도 가공식품 대신 건강한 한 끼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은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단 음료나 과자, 떡을 찾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은 감자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바나나 반 개, 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만으로도 피로가 풀리고 허기까지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간식이란 본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한 것일 뿐, 입이 심심하다고 아무 것이나 넣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식도 식사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몸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한 끼가 나의 몸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곧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결정을 매일 내리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선택은 하루에 3번 이상 반복되며 그 결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지금의 몸을 만들게 됩니다. 식사는 약처럼 한 번에 효과를 주진 않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오래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가장 솔직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충 때우는 식사는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정성껏 준비한 식사는 나를 존중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 약이나 운동보다 먼저 식탁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상태는 대부분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한 하루, 자주 붓는 다리, 아침에 두통, 잦은 소화불량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식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식단의 거울처럼 작용하며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창이 되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의 역할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닌 면역력 유지, 인지력 보존, 근육 손실 예방 등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기초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한 끼의 소중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일부러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짱 국물, 흰쌀밥, 기름진 고기, 가공식품, 단 음료 등은 오랜 습관처럼 익숙하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흰쌀밥 대신 귀리나 현미를 섞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고 인스턴트 대신 삶은 계란이나 나물을 준비하고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 이처럼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한 달, 2달 지나면 혈압이 내려가고 당 수치가 안정되며 몸이 한결 가볍고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이나 고급 식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수해오는 건강식품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합니다. 들깨 한 숟가락, 검정콩 몇 알, 뽕잎 한 줌, 귀리 한 줌, 삶은 고구마 한 조각.
모두 우리 밥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잃어버리면 되찾기 어렵지만 미리 준비하면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가 결국 수천 번의 반복을 거쳐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체질이 바뀌고 혈관이 달라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에너지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고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어제보다 오늘이 더 피곤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장에 무리가 가는 음식을 줄이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피하며 자극적인 간을 삼가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고르게 들어있는 자연식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결국 삶의 질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맛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맛이 없을까 걱정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이전의 식단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몸이 달라지고 입맛이 바뀌며 생활 전체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사는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 어린 한 끼, 나를 위한 배려 가득한 식단,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위로 같은 저녁 한 상. 이 모든 것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불러오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식사를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